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와 관련한 경제적 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With today's action, we are finally going to be abl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er than ever before.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ur country and its taxpayers have been ripped off for more than 50 years, but it i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네,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도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오늘 발표는 사실 우리나라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작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쌓은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쌓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상품 무역 기준으로 한국보다 대미국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가 4.5배나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된 세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34%, 한국은 25%로 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물론 현재 중국이 내고 있는 관세는 한국보다 높지만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4.5배나 달하는 무역 적자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차이는 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요. 그 전날 블룸버그에서도 상호 관세를 예측을 했을 때 중국은 54%, 한국은 16%로 예측한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동맹인데 너무 좀 인심을 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가장 나쁜 무역 장벽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부터도 저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그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러스트 벨트이고요. 그 러스트 벨트에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번 관세 정책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그 자동차가 한국은 81% 생산한 것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 81%를 한국에서 생산하고요. 일본은 94%,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중에 94%를 일본에서 생산된다. 대신 자기네 나라 자동차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거의 수출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안 팔리는 것을 지금 한국의 무역 장벽 탓이다라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FTA,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방금 말씀 전에서 짚어주셨는데 한미 FTA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상 우리가 한미 FTA를 맺으면서 무역 장벽을 굉장히 낮췄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상호 관세 정책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맺었던 한미 FTA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미 FTA는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미 FTA 때문에요. 작년 기준으로 실제로 우리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교역 상품의 95% 이상이 무관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뭐 자동차, 철강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순간 한미 FTA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형해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서 새로운 통상 질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무용지물이라고 주셨지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한미 FTA는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나라가 폐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폐기 수준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그 국가의 신뢰도 차원에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앞으로 어떤 나라도 미국과 이 장기적으로 협정을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좀 과도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덕근 장관이요. 미국을 방문하는 등 관세와 관련한 우호적 대우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예, 지금 뭐 안타깝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실효 관세율이 미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작년 기준으로 0.79%에 불과했지만요. 오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했을 때 약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의 절반인 25%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실제로 한미 FTA로 우리가 거의 무관세다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했었던 안덕근 장관의 방문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일각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재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재협상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상호 관세 부과 후에 재협상은 가능하다. 어떠한 전화에도 나는 열려 있다. 제안에도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재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25% 상호 관세 부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자동차 이중 관세 부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25%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달리 가는 거겠죠? 예, 그것은 달리 간다고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상당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에 부과됐던 25%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됐던 25% 개별 품목별 관세에다가요. 이번에 상호 관세 25%까지 더해졌으면 50%나 관세를 부담했어야 됐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그 발표한 이후에 25% 관세에 추가 25%가 아니라 자동차랑 철강은 기존의 25%만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현대자동차 31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결정했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Beautiful announcement to make. It's very exciting. Money is pouring in.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네, 현대차그룹 이제 투자 약속하면서 현지 강화 카드로 관세 여파 최대한 좀 피해 나가려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일단은 3월에 미국 내 판매량 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자동차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커서 그 덕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3월에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그 2024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치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도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서 앞으로 이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통해서 수조 달러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수조 달러에 근접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미국 내 경제가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 소비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발표한 낙관적인 전망은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자동차 부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적용하면 약 147조 원 가량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뭐 880조 원에서 1,467조 원 사이에 세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지만요. 실제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품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관세에 더해져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적게 사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세수도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게 과도한 그 낙관적인 기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재상승하게 되면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낮추는 속도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 장기와 상호 관세까지 겹치면서 문제는 대기업은 자금의 여력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이 난국 파헤쳐 나가야 되는데 대비책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명약관한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책도 없고요. 정부로부터도 이제 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역금융 같은 지원을 추가적으로 바란다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요.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네 가격을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낮출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추가적인 무역금융이라든지 예. 이런 대출 지원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좀 찾을 수 있나요? 아예 길이 없는 건가요? 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일부 중소기업 중에서 유망한 중소기업,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현재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위 말하는 알리테모, 예. 시인 같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800 규모로 면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소비자의 반발도 심한 편이라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800 면세 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을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이제 나라 간의 새로운 또 협력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도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과의 그 양자 무역 협상에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지만 그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는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라든지 면담을 스케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기라도 지금이라도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는 미국과의 그 양자 협상에 나서 가지고 우리의 좀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양보할 것은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보를 하면서 국익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한 상황인데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